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쓸레잡TV의 변희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인테리어 사기당한 썰을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나만의 공간을 오픈한다거나 작업실을 낸다던가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는 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숙지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여러분. 됐다 말아가지고 다 못 외울 것 같아가지고 겁나 많아. 근데 제가 당시에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간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인테리어를 하실 일이 있다면 집이든 매장이든 이런 일을 두 번 겪지 않도록, 아니 결코 겪지 않도록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다양한 업체랑 미팅하라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정한 기한 내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를 한 5군데 정도밖에 미팅을 안 했어요. 근데 최대한 업체들은 좀 많이 미팅을 해서 일하는 프로세스나 결과물, 스타일 이런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합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하라.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 안 하고 일을 한 게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나 귀신 쓰였었나 봐. 왜 그랬지? 진짜? 견적서랑 그 사람 주민등록증이랑 계약서랑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는데 하필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못 했는데 SNS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보여준 것만 덜컥 믿고 계약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뿐만이 아니라 대표자 신분증 꼭 대조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이름이 실제 이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자가 폐업한 상태였고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대표자가 저랑 계약한 사장이랑 달랐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SNS 이것도 일일이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것들은 다 만들어서 사기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그런 업체들이 공개한 채널들을 통해서 디자인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테리어 어플에 나와 있다고 해서 100% 다 신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플을 통해서 계약하신 분들 중에도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편 준비하면서 서치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플에 있다고 해서 100%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견적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요, 어쨌든 싼 금액으로 많이 잘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만큼은요, 너무 싼 업체는 다 걸르세요. 다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견적을 싸게 넣어놓고서는, 토탈 견적이라고 넣어놓고서는 나중에 거기에 뭐 추가 공사라든지 별도 공사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또 뭘 자꾸 붙여서 돈을 뜯어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의 가격, 그러니까 너무 비싼 데는 또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고, 너무 싼 데는 일단 의심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 중간 정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 정도 견적을 파악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업체들 여러분들 막 미팅하다 보면 되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1차 미팅을 하고서는 나 그러면은 A, B, C, D, E, F, G 중에 F랑 계약해야지 라고 결정했어. 근데 웬만하면 한 번만 미팅하고서 계약하지는 마세요. 2번, 3번 미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밖에 미팅을 안 했어요. 그게 또 되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한 번 미팅 후 바로 계약하지 말아라. 그걸 또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계약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업체 매장을 찾아가서 계약을 하세요. 이 업체가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주소지가 정말 같은지, 그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진짜 사장이 그 사람이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3차 미팅까지 할 시간이 없다 이러면은 1차 미팅을 외부에서 혹은 그 공사를 할 공간에서 했다면, 그러면 2차 미팅을 하면서 뭐 계약을 결정한다든지 2차 미팅으로 방문을 한 후에 다시 또 그 매장을 가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사건 터지고 매장 가보니까 매장이 거의 폐허 상태였거든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견적서에
없는 금액은 추가 지불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게끔 하세요. 계약서를 읽었는데 그런 문항이 없다. 그러면 그런 조항을 추가하라고 업체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별도 공사니 추가 공사니 이걸로 돈을 계속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반드시 AS 기간을 명시하라. 이게 사기는 아니야. 공사를 다 했어. 근데 업체가 전문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다 막 마감이 이상해 허술해. 막 공사 끝났는데 비세. 이러면 진짜 다 먹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AS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AS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장할 것인지 AS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 안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두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쳤으니까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제가 내용 증명 보내고 깽판 친 이후로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공사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 마감 잘못 친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 얘기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공사를 다 끝까지 하더라도 마감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AS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태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문항을 계약서 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날인할 때는 반드시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인감, 그리고 회사가 개인 사업자면 개인 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게끔 요구하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장 개인 도장으로 날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 인감이나 개인 인감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더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법인 인감이나 개인 인감으로 날인하라. 날인할 수 있게끔 유도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공사대금을 절대 한 번에 주지 말아라. 공사대금은 계약금, 선급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던가 아니면 선급금, 중도금, 잔금 아니면 선급금, 중도금, 잔금 최대한 3단계 이상으로는 분리를 해서 이걸 줘야 돼요. 저는 그래도 돈을 다 쪼개서 줬기 때문에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추가 공사 금액이 뭐 한 700 정도 됐었는데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해야 돼서 발생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공사한 부분을 제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사를 진행을 시키면서 돈을 준 부분이 있어서 100% 사기를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돈을 한꺼번에 줘버리는 경우, 특히 계약금이나 선급금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피해액이 너무 커집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총 견적이 1억 5천이야. 근데 선급금을 1억을 달래. 그래서 1억을 입금했어. 1억을 들고 튀었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계약금, 선급금, 중도금, 잔금 혹은 선급금, 중도금, 잔금, 선급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주면서 돈을 계속 분할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많은 금액을 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기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이 부분을 꼭 잘 살피셔야 돼요. 뭐냐? 공사가 50% 이상 진행이 됐다. 사기죄가 성립이 불가합니다. 여기를 다 뜯고 헐고 철거도 다 하고 그 위에 조금이라도 공사를 했다.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면은 사기죄가 성립 불가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례들은 공사를 조금만 진행을 시켰다. 그러면 거의 형사고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고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우왕좌왕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냉철하게 지금 상황에서 피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대응을 하고 어쨌든 공사는 해야 되니까 마감을 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찾으셔야 되고 형사고발은 안 되지만 대신에 이거는 민사로는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저처럼 생계선서를 못 받았다 이러면 이게 또 탈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인테리어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보셔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처럼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꼭 제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나 보는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겪었던 안 좋은 일을 얘기하게 되는 게 사실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좀 말하기 전에는 망설였는데 이야기로 풀어내고 나니까 뭔가 속이 좀 후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2년 전에 겪은 일이지만 살면서 겪었던 일 중에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였고 처음 당한 사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제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그 일을 되새겼을 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풀어내고 나니까 조금은 속이 시원합니다. 네, 이번 편은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편은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 만나요.